그럼 대표님 그때도 그 사업하시는 분이 여자분한테 요구한 조건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되게 외모도 예쁘고요. 항상 뭐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 뭐 해주세요. 뭐 학력도 대졸이어야 되고요.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결국에 본인이 결혼한 여자는 전혀 이상형이 아닌 이 여자분과 결혼을 했잖아. 대표님, 네네.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남자분들께서 30대 이상이 되면 여자가 아? 매력이 떨어진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20대 여성분들을 선호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성원하는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성원을 많이 하긴 해요. 그 나이대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3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이 결혼을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평범하신 분들의 결혼 사례를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 실제로도 저희 카톡으로 저 이제 나이 꺾였어요. 가능할까요? 이런 글들을 너무 많이 문의를 남겨주셔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분은 나이는 34살, 적지 않네요. 많았어요. 직업은 중소기업 8년차, 연봉은 4천, 모아놓은 돈은 5천만 원. 이분의 가장 특징은 본인 소유의 평택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풀대출, 분양을 받았어요. 부모님 노후가 준비가 아직은 안 됨. 외모는 평범, 학력은 초대졸입니다. 매우 평범하죠?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강한 생활력과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지만 성실한 거,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 소유의 집을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잖아. 얼마나 멋있냐? 근데 대표님 아까 초대졸이면 빨리 취업을 했을 텐데 왜 5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그때는 부모님한테 좀 드린 것도 있었고요. 아파트 당첨된 거 계약금을 넣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5천 따로 있고 부동산 따로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똘똘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여자가 얼마나 야무진 여자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바라는 거는 별거 없었어요. 본인보다 연봉이 1,000만 원만 높으면 되는 거였어. 왜 여자들은 대부분 본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단돈 500만 원이라도 많이 버는 남자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하고 비슷한, 단 이분이 원했던 거는 또래의 남자를 원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연봉도 뭐 높지 않고 또래에 좋은 더 많이 버는 남자를 원하는 게 이게 이분이 그래도 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또래라고 했지만 나이를 2~3살 위까지 온 게 아니라 최대 나이는 그래도 한 6살, 7살까지 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집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집이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연봉도 뭐 8천 이상, 9천 이상이 아니라 본인보다 1,000만 원 높은 거. 그러니까 그닥 높지 않은 조건이에요. 본인이 4천이었기 때문에 5천 이상. 본인이 또 집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이분한테 저는 총 8명의 남자분을 소개를 했고요. 그렇게 많아요. 적은 거예요. 이 8분의 남자분 중에 마지막 8번째 남자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뭐 대기업 직군분도 해주고 공무원도 해드리고 자영업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결국엔 본인하고 똑같은 중소기업 직군의 남성분과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의 프로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남자분 나이는 37, 직업 중소기업 10년차, 연봉 7천, 학력 지방 4년 대졸, 모아둔 돈 1억,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됨, 외모 평범. 어때요 남자분 스펙? 그냥 딱 평범. 여자분하고 비교했을 때 집 없는 것 빼고 거의 비슷한 거. 그래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저는 나이 차이 나는 거 그닥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남자분하고 차이가 안 나더라고 만족을 하시더라고. 대신에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는 여자분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잖아. 근데 여자가 집이 있다 보니 서로의 조건이 충족이 된 거지. 남자가 또 집 살려면 또 힘들잖아. 근데 여자가 집을 해왔으니 어때? 여자가 나이가 좀 있더라도 또 어느 정도 집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딱 남자에 대한 조건이 명확했잖아요. 남성분은 반대로 여자의 어떤 조건을 원했어요? 강한 생활력. 그게 서로 맞았던 거죠. 근데 여자분이 생활력도 되게 강했고 계획성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고 여자는 야무진 성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지만 여자분이 이제 돈 관리를 거의 다 하고요. 남자분은 이제 다 갖다 주는 성격이죠. 여자분이 또 이 투자를 또 되게 잘해요. 또 남자가 아까 1억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1억을 어떻게 또 좀 살짝 굴려가지고 그 돈을 또 남자 이름으로 또 해가지고 뭐를 또 하나 해줬다고 하더라고. 공동명의가 아니라. 남자 이름으로. 얼마나 여자 괜찮아요. 이런 여자. 남자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부동산에 좀 무지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자가 이렇게 똑똑하게 또 계획을 짜주고 본인 거를 만들어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또 힘이 나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여자가 다 맡길 수 있게끔 돈 관리를.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쏠쏠한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애를 좀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애는 조금 뒤로 미루고 남자도 뭐 애는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죠 좀 이렇게 또 변하더라고요 이게. 딩크 이게 협의가 안 되면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서로 애를 되게 낳고 싶어 했던 부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서로 이게 돈 모으는 재미가 있고 서로 가치관이 맞다 보니까 또 결혼해서도 이게 바뀌더라고요. 둘이 엄청 잘 만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여성분은 나이는 31살이고요. 학력은 고졸.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이 10년 차예요. 그래서 연봉은 3,500이고 이 여자분은 또 굉장히 알뜰하고 또 돈 욕심이 있는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또 부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또 50만 원씩 또 수익이 들어와서 거의 연봉이 4천 조금 넘는 수준. 모아놓은 돈은 8천입니다. 부모님 노후는 다행히 준비가 또 되어 있으세요. 이분이 원하는 이상형 조건은 이분도 그냥 눈이 그닥 높진 않았어요. 그냥 본인처럼 직장 생활하는 중소기업 이상의 연봉 4천 이상의 남성분을 원하셨죠. 나이는 이분은 그래도 차이를 꽤 많이 보셨어요. 만약에 경제력이 좋다라고 하면 10살 이상까지도 보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많이 만남을 하셨어요. 왜냐면 나이가 그래도 30대 초반이라 한 15분 정도 만남을 하셨는데 나이도 비슷한 또래, 그다음 뭐 3, 4살 차이, 그다음에 뭐 10살 이상, 직업도 다양하게 뭐 사업하시는 분, 일반 직장인, 대기업, 자영업자 뭐 다 골고루 만남하셨는데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남성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조금 돈이 있는 남성분과 결혼을 하셨죠. 이 남성의 스펙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성분은 나이는 39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남자분은 연 순수익이 1억. 능력 있네. 능력 있죠. 부모님 노후 준비 되어 있음. 본인 소유의 집, 동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 남성의 집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아이를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여성분이 이제 워낙 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투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같이 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격리 겸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를 같이 키워오면서 회사가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잘 만난 케이스죠. 제가 이 남자분한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여자분이 솔직히 남자분에 비하면 스펙이 학력이라든가 연봉에 좀 차이가 있었어. 나이가 좀 많긴 했지만.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제 부수입으로 주식 그 우량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걸로 돈을 좀 벌었었거든요. 20대에.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였지.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자애가 좀 해안이 밝고 이런 좀 명석함이 있는 거를 사업하는 남자다 보니까 이게 좀 본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대.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 사업에 같이 또 이렇게 일을 하는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역시나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 사업체에 딱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맡겼다고. 그래서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둘이 뭐 가정의 화목도도 너무 좋아지고 아이도 낳고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서로 잘 맞아서 결혼을 하니까 또 잘 사는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그때도 그 사업하시는 분이 여자분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되게 외모도 예쁘고요. 항상 뭐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 뭐 해주세요. 뭐 학력도 대졸이어야 되고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결국에 본인이 결혼한 여자는 전혀 이상형이 아닌 이 여자분과 결혼을 했잖아. 제가 이 여자분이 굉장히 좀 똑똑하고 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상담할 때 제가 이 여자분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결혼하면 너는 어떻게 좀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어떻게 그릴 거냐 했더니 대부분 여자들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영어 유치원 보내고요. 그냥 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여자분은 진짜 남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 앞으로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관리해주고 싶다.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좀 생각이 그죠 앞서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분한테. 그래서 그 남자가 그거에 되게 매력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매력 있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물어보시나 봐요. 물어보죠. 왜냐면 이 여자의 이제 마인드나 생각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피디님들 30대 초중반 되는 여성분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4,300 정도 된대요. 4,300만 원이면 세금 떼고 못 떼고 실수령액이 한 310
정도 되는 급여네요. 우리 회사에 오시는 30대 초반 중반의 여성분들 중에 4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평범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구간대에 해당되시는 여성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여성의 결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분의 스펙은요, 나이는 30대 초반 32살이셨고요. 외모는 167에 날씬하고 깔끔했어요. 직업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직을 하셨던 분이고요. 연봉은 4,200, 세금 떼고 한 300 정도 받으셨고, 학력은 지방사리 4년제를 졸업을 하셨고요. 자산도 현금 7천 정도 모아놨어요. 부모님 노후도 준비가 되셨던 분입니다. 다 골고루 괜찮죠? 이상형은요, 나이는 2살 차이까지만 해주세요. 키는 180 이상이요. 몸 좋은 남자요. 그 대신 학력, 직업 안 볼게요. 연봉 7천 이상 해주세요. 가정적인 성격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셨던 회원입니다. 요청하신 스펙이 어때요? 까다롭나요? 안 까다롭나요? 직업 학력을 안 보는데 그거 빼고 다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안 봐요 해놓고 나이는 2살까지, 키는 180 이상, 몸도 좋아야 돼, 연봉도 7천이어야 돼, 가정적인 성격이어야 돼. 몇 가지를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2-3가지만 가져가라 했죠. 거꾸로 이분은 5가지. 내려놓는 척만 하는 거지 내려놓은 게 아니야. 이분이 분명히 직업이 크게 상관없다, 직업 안 본다 했는데 연봉 7천 이상이래. 직업이 상관없다 그러면 연봉이 2천이든 3천 이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죠. 직업을 보는 거야. 진짜 이 사람이 내려놓았다면 언니 저 몸 좋은 거 상관없어요. 키요 170 이상이면 돼요. 나이도 넓혀볼게요. 저는 오로지 직업하고 연봉만 볼게요. 이렇게 갔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줬냐. 자, 네가 이렇게 높은 연봉 7천 이상을 바라는 건 네가 돈을 보는 거다. 경제력. 그럼 이렇게 경제력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나이를 좀 높여라. 왜냐면 이렇게 7천 이상의 2살 차이 나는 위 오빠는 너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더 어린 친구를 보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이는 최대 30대 후반까지 40살까지 보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키와 몸매는 갖추는 게 다 힘들다. 그래서 하나만 챙기자. 몸을 챙기든 키를 챙기든 이렇게 해서 조율이 돼서요, 제가 소개를 남성분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스펙이, 남자분은 나이는 39살, 외모는 70의 근육질, 원하는 키는 아니었지만 근육질의 남자였고요. 직업은 중소기업 영업직이셨고요. 연봉은 8천입니다. 학력은 초대졸이고요. 자산은 현금 5천, 주식 7천에서 총 1억 2천 모아놨고요. 부모님 노후는 세모, 지방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 집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형은 함께 음주를 즐기는 여자,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35살 미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분이 원하는 조건 중에 한 2-3가지 맞춰드렸어요. 연봉 7천 이상이라 그래서 8천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2살 차이 본다고 했는데 조율을 했죠. 그래서 제가 39가지 조율을 해서 소개를 또 받았고요. 몸은 일단 좋아. 근데 172로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 조율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언니 조율했어야 하지만 막상 소개해주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냐. 첫 번째, 남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 두 번째, 애매한 부모님의 노후 준비. 된 거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건데, 그리고 본인은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안 돼 있으니 이게 이제 좀 걸렸나 봐요. 지방에 자가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대비가 애매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집은 있는데 당장 뭐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거 일정치 않고 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뭐 집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돈이 있어야 뭐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생활비. 그렇죠. 세 번째, 너무 활발한 성격. 너무 활발하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있으면 맨날 술자리를 나가요. 결혼하게 되면 얘랑 가정생활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수 있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애프터를 한 번 더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충격인 건 남자가 여자한테 애프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재고 있었는데 오히려 까입을 당했죠. 왜 같대요? 직업이 일단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자가 술을 싫어했대. 퇴근하고 와서 한 잔씩 마시고 싶었는데 너무 내향적이라 말을 좀 이어가기가 힘들었대요. 성격이 약간 상극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분하고는 좀 아쉽게 잘 안 되고 몇 분 더 만남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스펙은요, 남자 나이 37살, 나이가 조금 있으시긴 했죠. 외모는 76의 마른 체형이셨고요. 직업은 자영업, 음식점을 좀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연봉은 9천 이상 정도 됐고요.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대학교
대학교 중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산은 경기도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이미 해놔서 결혼해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요. 부모님 노후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고, 이 남자분의 이상형은요, 30대 초반에 키 크고 정규직이고 경제관념 좋고 학벌은 안 본대요. 부모님 노후 되어 있으면 좋다라고 했어요. 이분을 그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 경제력이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집안도 부모님 노후가 꽤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서 이분을 좀 안 보려고 했어. 키나 몸매나 나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팩폭을 했죠. 지금까지 네가 원했던 남자들을 소개했을 때 어땠냐? 남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더 거절을 많이 했죠. 이제는 좀 바꿔보자. 다른 사람의 종류를 한번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줬고요. 몇 번 만남을 하다가 여자분이 만남을 해봤더니 남자가 너무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혹 가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의 이상형 중에 가정적인 남자를 좀 선호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가정환경이 워낙 화목하게 잘 자라서 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거에 좀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만나다가 결국에는 교제를 시작하셔서 결혼까지 가시게 됐습니다. 이 남자분께서 이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여자분의 나이하고요, 키가 마음에 들었대. 그리고 경제관념, 꾸준히 저축을 하고 있는 여자. 그동안에 본인이 돈을 좀 버니까 맨날 자기한테 뭐 사달라 그러고 의지하고 자기가 생활비 주고 막 이런 여자만 만났던 거야. 근데 이렇게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를 만나니까 혹한 거죠. 여자분이 32살에 7천을 모았잖아요. 근데 32살에 7천 모은 건 아주 많이 모은 건 아닌데, 이 여자분이 중간에 이제 좀 뭐 고시 준비 이런 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낸 게 있어서 사회생활 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진짜 좀 절약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남자분은 만나는 여자마다 저축을 하나도 안 해놓고 빚만 있는 여자를 만났던 거야.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 오시기 전에 전 여자친구들이 다 이제 좀 저축 개념이 없었던 여자분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돈 모으는 여자를 보니 확 간 거죠. 세 번째, 자기가 불안정하잖아. 근데 여자가 정규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혹 갔습니다. 그래서 한 약 1년 정도 만나다가 정말 아주 예쁘게 결혼을 잘 했어요. 오늘은 월 300 정도 버시는 여성분의 성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성분 중에 내가 300이나 버는데 고작 이런 남자한테 결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여성들도 있을 거고, 보면서 저 정도면 잘 갔네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도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어떤 거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만남하시는 게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제일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결혼으로 가실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율을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한 남자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 이분도 만약에 조율을 못하고 현실 인정을 못했다면 아직도 그냥 혼자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하는 게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화가 돼야 이렇게 만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